네, 지금 국회에서 여전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주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 현안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을 모시고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좋은 아침인데요. 좋은 아침이죠. 네, 정치 상황은 안 좋은 복잡합니다. 복잡한 아침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네. 댓글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음. 예, 일단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여전히 그 미흡한 여러 그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들 답답해하는데 2차 네. 종합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2차 종합특검 필요하죠. 왜냐하면 1차 종합특검 끝났을 1차 특검들 끝났을 때 네, 특검들조차도 사건을 다 마무리 못하고 경찰로 이첩을 하고 끝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경찰이 그냥 하면 되느냐? 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초기부터 나왔던 얘기가 내란 특검과 네. 김건희 특검의 연결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좀 수사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 그래서 저는 2차 특검이 필요하고 네, 2차 특검을 한다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뭐 정치적인 특검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그럼 예. 경찰이 수사하면 아니 괜찮을까요? 괜찮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오히려 기간 한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요구하는 얘기하는 언제까지 수사할 거냐 이 네. 얘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확실한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지금 하여튼 2차 특검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직 미진한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외환죄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고 김건희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금 제대로 뭐 일부는 밝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궁 속에 있는 것들이 많이 캄보디아 뭐 이런 거 하나도 ODA 안 돼 이런 있죠. 거 안 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도 예. 저희가 진짜 답답한 게 음. 도대체 검찰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그렇죠. 라든지 예. 내란의 이유는 진짜 뭐야? 뭘까? 그렇죠. 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서둘러 음.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내란 전후해서 끊임없이 한동훈을 거론했거든요, 윤석열이. 예.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야당의 어떤 폭주 때문에 맞아요. 계엄을 선포했다고 선포했다. 말은 하는데 왜 한동훈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랬냐고요. 저도 한동훈 이게 야당이 뭐-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당시 오히려 한동훈은 김건희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그리고 수사 결과로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25년 초부터 안가로 수사 라인의 검사들, 김건희 수사 라인의 검사를 불러가지고 그렇습니다. 족쳤다, 예. 덮어라라든지 예. 그다음에 안 되니까 인사 라인 교체가 예, 언급이 그렇죠. 됐었다. 이런 얘기가 왜 연결이 안 되냐 이거예요. 예. 박성재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수사를 확대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다라는 네. 게 이제 그 특검 관계자들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해서 좀 답답해서 저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제가 들었던 얘기, 그러니까 안가의 수사 라인을 불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 네. 그때 검찰들이 했던 얘기가 아이고 증거가 한바닥입니다. 책상 가득이 증거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냥 다 덮습니까? 증거가 한바닥입니다. 책상 가득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 네. 그런데 이걸 덮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쓴 방법은 거다. 그러니까 특검을 예. 국회에서 차단하고 예. 수사 라인을 교체하면서 지나가든지 하는 방법이었는데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는 방법은 비상한 수단밖에 없었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답답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시작했어요. 예, 민주당 공천원금 특검하자, 통일교 특검하자, 전재수 의원을 원픽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어떻습니까? 국회 내부에? 지금 특검 관련해서 특히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자는 거잖아요. 하자는 우리가. 거지 않습니까? 예. 신천지 포함해서 하자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신천지 포함하면 안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해요. 예? 이것도 이상하다. 그게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이란 사람이 비장하게 단식을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행보로밖에 안 보인다. 네. 진정하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공천원금 특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민의힘 김정재 예. 이철규 통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3억에서 5억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조사를 해야, 그것도 특검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네. 나오는 얘기는 본인들에게 이게 돌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분의 양상이라든지 네.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선 돌리기 차원에서 그냥 일단 좌판 깔고 밥이라도 굶어야겠다. 한동훈 제명에 따른 파장도 상당히 크죠. 본인 생각보다 큰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선거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윤어게인 했던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해왔던 당으로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장동혁 대표로서는 정치적 모멘텀을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놔야만 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오늘 오후 2시 백대현 판사가 주관하는 체포방해 네.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네. 첫 번째 이유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은 법원의 결정을 불복한 거거든요. 법원 결정 불복이다. 그걸 예. 법원이 가볍게 처벌한다? 무겁게 할 것 같아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법원으로서는 황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영장을 발부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을 막았어? 근데 나는 그걸 아주 가볍게 네. 봐? 그러면 앞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의 권위는 세울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 중형이 선고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어차피 내란이란 큰 재해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봐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중형이 선고되고 구형에 준해서 나올까요? 아니면 대체로 뭐 이제 반타작 정도 하잖아요. 선고. 구형에 가까운 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이 선고하는 장면을 전 국민들에게 다 라이브로 생중계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네. 아마도 오후 2시에 전부 다 유튜브 채널 켜놓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표정을 국민들이 보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요거를 기화로 해가지고 앞으로 있을 재판, 지난번에 보면 내란 재판 때 웃잖아요. 저희는 그 장면을 오사카 현지에서 봤어요. 야, 웃네. 저 웃음은 무슨 의미일까? 끊임없이 윤석열은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희화화시키고 싶어 할 거예요. 거기에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지기현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작년도 아니죠. 이제 재작년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은 그때 뭐 사람 죽었어? 그때 잠깐 그랬잖아. 2시간짜리 경험이 그거 어디 별거 갔어요? 아니잖아. 네. 별거 아닌데 니들 왜 그래? 별거 아닌데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네.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희화화시키는 거죠. 인식이 황당하네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해놓고. 인식이 황당한 거지만 네. 본인의 작전이기도 한 거죠. 아, 재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은 별거 아닌 일이야. 해프닝이야. 해프닝이야. 네. 잠깐 하다가 끝날 일이었고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죽었어. 원래부터 내가 기획을 그렇게 했어. 별거 아니야. 네. 계속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헌재 그렇죠. 때부터. 전략이고 법원에서도 작전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예. 그러면 제가 심각한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데 진지한 태도를 자기가 보이는 것도 웃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웃는다고 해서 말려드실 필요 없고요. 네. 저거 다 작전이다. 작전이다. 예. 그래봐야 이제 어쨌든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사형이 구형됐죠. 구형이 됐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어떻게 선고를 할까요? 지기현 판사가 드라마틱하게 사형 선고를 할 거다라는 주장도 있고 아니다. 사람 안 바뀐다. 아마도 뭐 15년 정도 선고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의원님은? 헌재가 윤석열을 탄핵하면서 결정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네. 지난 수십 년간 대통령이라는 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써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것이다.
네. 그런 부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국민의 신뢰가 수십 년간 쌓여왔다는 거예요. 네네네. 수십 년간 쌓여온 국민의 신뢰 음. 한 방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러면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다시 신뢰가 회복될 것인가? 네네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서 다시 피어날 것인가? 중형은 엄청나게 무거운 중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아니 그렇지 않고선 수십 년간 쌓아왔던 신뢰가 한 방에 무너졌는데 그걸 다시 어떻게 세우겠어요? 그렇죠. 예.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의구심과 불안이 국민들 가슴 속에 지금 여전히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아니야. 우리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그러한 재발 가능성은 사라질 거야를 보여줘야 돼요, 법원이. 네. 그럼 당연히 최고형을 선고해야죠. 직위원은 하여야만 한다. 하여야만 해요, 법원이. 예, 법원이 예. 그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의원님 오늘 있을 그 체포방해 관련해서요. 어찌됐든 지금 지속적으로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직위원 판사도 그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똑같은 주장을 마지막 문장으로 써서 이게 더 사실은 심각한 거 아니냐. 결국에 이 사건 자체를 공소기각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포석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해주셨는데 백대현 판사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좀 지나버린 것 같아요. 이미?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소가 된 것을 법원이 진지하게 다뤄왔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거 아닌데? 수사권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할 수는 그렇게 할 없죠. 수는 없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논지는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가 가져왔던 그 시각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특히 시각에서 예. 한덕수에 대한 선고도 곧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매우 엄중한 일이고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일이었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판단이 이루어질 거고 특히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법원이 거듭 발부한 체포영장을 그렇죠. 거부한 거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가볍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도 영장을 발부할 거고 그게 나의 주요한 권한 중에 하나인데 예. 이번에 가볍게 해주면 그렇죠. 다른 누가 체포를 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요 취지에서 있을 오후 2시에 저희도 가능한 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또 풀 취재로 들어가면 저희가 또 그 법원 풀단은 포함이 안 돼가지고 방송을 또 보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원에서 라이브를 하면 저희도 받아서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청, 네. 중수청 이것 때문에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네. 정부 입법 안을 냈는데 법무부하고 이제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단에서 냈는데 후폭풍이 지금 매우 큽니다. 특히 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단 6분이나 이제 사퇴를 해버리는 이런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요 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검찰 개혁을 의회 안에서 제일 오랫동안 초동부터 제일 많이 다뤄왔죠. 몇 년 하신 거예요, 의원님? 8년 했었죠. 8년. 8년. 야. 1차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걸로 공수처. 했고 예. 2차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로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공수처는 뭐 사실 그 당시 저희가 123석이어서 네. 원하는 만큼의 규모로 만들지 못하는 네. 그런 답답함이 있었고 2대 범죄로 줄인 뒤에 힘겹게 줄여놨는데 본회의에서 갑자기 중을 등으로 누군가가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그 누군가 저는 다 알지만 이름을 얘기 안 하는데 본인들은 다 알 텐데 지금도 얼굴 뻔뻔하게 들고 다니면서 참. 예, 음. 중을 등으로 바꾸면서 이제 사실상 한동훈이 예, 제가 다 할 수 있는. 제가 그때 서울시장 하겠다고 했다가 접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으로 바꾸고 이대범죄로 줄이는 작업 하느라고. 예. 참, 네,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해야 되겠다 검찰 개혁을. 그래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잖아요. 제가 법사위 간사였고 예. 해서 예. 했더니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그걸 본회의에서 등으로 바꿔버려. 등으로 바꿔버리고. 야. 이름 얘기해 버릴까요? 예. 네, 여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지금 또 다시 이제 갈등이 이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러는 거냐? 예. 검찰의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또 검찰주의자들에게 포획당해서 봉욱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찰주의자들이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또 그냥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금 엄청나게 세게 일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일단은 정부안이 나왔고 네. 그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뭐 저를 음. 포함해서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죠.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네. 하고. 그다음에 또 당원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목소리 음. 전달해 주셨고, 그래서 현재는 이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잘 논의해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 안을 만드는 것으로 정리가 됐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너무 이제 정부안 때문에 걱정하셨던 것들의 예. 일부는 좀 내려놓으셔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좀 이견들이 좀 있어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요. 다양한 이제 의견. 수렴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이견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민주정당에서. 그게 수렴이 되면서 예.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리가 되느냐, 요 과정이기 때문에 요 과정을 이제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죠. 어제 정책의총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정책의총 1시간 가량 했죠. 예,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고 또 반면에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왔고 팽팽했습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죠. 예, 팽팽했다기보다는 예,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것저것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 또는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도 하고 그죠? 뭐냐 어떻게 하자는 뭐 거냐? 설명을 좀 해달라라고 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상황이었죠. 약간 백가쟁명식 의견이 막 여러 표출되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 아닌 의원들의 경우에는 예. 판단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렇죠. 전문성. 예, 도대체 이게 누가 말이 맞는지 이걸 예. 잘 모르니까 예. 주변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 오히려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경청 또는 확인하고 예. 싶은 마음이 있다. 그 주요 좀 주된 그 포인트 방향 이런 건 어떤 거였습니까? 정책의총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그거보다는 예. 좀 그 비법조인 출신들 의원들의 뭐 궁금함 또는 뭔가 약간 그 우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경찰의 이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우려이기도 합니다. 네. 특히 솔직히 말하면 이 김경 시의원 사건에서 보여주는 경찰의 수사 태도 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데 네. 그냥 미국에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두 번째는 오히려 경찰이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축소나 은폐하면 어떻게 되지? 축소 은폐. 예. 그러니까 남용하고 축소 은폐는 좀 다르잖아요. 예, 암장 뭐 이런 거죠. 암장 예. 이런 거죠. 두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 경찰이 권한이 이제 세지면 남용을 하잖아요. 막 여기도 그렇죠. 수사하고 저기도 예, 수사하고 예. 막. 두 번째는 오히려 수사를 안 한다든지 할 때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이 두 가지 얘기를 예.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하, 예. 그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찰은 결국 임의 수사가 아닌 강제 수사를 하려면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장 발부 권한이나 영장 청구 권한은 경찰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검찰의. 예, 그래서 그렇죠.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러네요. 일단은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네. 이거 많이 걱정했는데 저도 예. 예. 그렇죠. 예. 한 번 걸러지는 거잖아요. 한번 걸러지는 예. 거죠. 영장을 안 내주면 영장을 발부를 법원이 안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아예 영장 청구를 검사가 안 안 하면 하면 임의 수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예. 임의 수사라는 게 뭐냐? 좀 와주세요. 예. 언제까지 출석 부탁드려요. 뭐 이 이런 정도밖에 거. 없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분위기나 상황은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어쨌든 덩어리가 커지면 여러 가지 문제적 근데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경찰은 덩치 커요. 네, 지금도 크죠. 사실 커요. 경찰 하는 일은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암장이나 뭐 축소 은폐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사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로 이걸 막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킥스라는 것을 연결해 가지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보가 공유되게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하면 공수처가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로 이 부분은 또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려요. 그 어쨌든 어제 의총장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정부안으로는 안 되겠고 새롭게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제일 황당해하는 게 수사사법관이라는 직책이 새로 생긴 이원 구조. 예, 이원 구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전문 수사 약간 무슨 신골품 제도도 아니고 신분 차별하는 거냐? 물론 나중에 뭐 이 전문 수사관들도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출발선이 다른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죠? 지금 보면은 예. 제가 이제 이 정부안에 대해서 가장 답답한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예.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나 이런 얘기는 아직 명시적으로 안 나왔으니까. 예. 첫 번째가 이 이원 구조가 제일 웃긴 거예요. 웃기다. 이게 왜냐하면은 누구의 발상일까요? 이런 이원 구조는 누구의 발상일까요?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검사들이 갈 만한 곳을 만들어 준 거예요. 예. 검찰을 어,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너는 이제 수사만 하겠지만 예.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예. 어, 너는 검사야. 넌 검사야. 예. 넌 굉장히 이제는 검사라는 이름을 못 쓰더라도 예. 너는 일반 수사관하고 전혀 다른 독특한 신분의 수사 사법관이야. 사법관. 사법관. 예. 왜 사법관이라는 거 아시겠죠? 검찰이 스스로를 높여 부를 때 예. 준사법기관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준사법기관이다. 우리는 그냥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야. 준사- 우린 준사법기관이야. 사법기관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예. 그래 너는 수사 사법관이야. 아, 다른 신분하고 달라. 그리고 다른 수사관들이 너희처럼 되려면 원칙적으로는 될 수가 없어. 변호사 중수- 이상의 예. 자격증이 있어야 돼. 중수청장은 너희들 중에서만 나와. 그래. 그러면 검사들이 그러네 예.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법안에도 검찰총장이라고 다 써 있더라고요. 물론 그건 이거 헌법 때문에 그렇죠. 헌법 때문에 예. 그런 거긴 하겠지만. 그리고 재밌는 게 음. 수사 범위가 넓어졌어요. 두 그러니까, 번째는. 예. 수사 범위가. 예. 수사 범위가 구대 범죄로 넓어졌어.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 너무 사랑하는 거죠. 예. 수사 범위도 더 넓어. 예. 너무 특별한 신분이야. 특별한 신분이야. 거기로 다 옮겨가 있어. 옮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름만 바꾸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어. 맞아요. 사법관이야. 사법관이다. 예. 달라지는 거 없어. 달라지는 거 없어. 자, 중수청으로 가자. 어. 이거예요? 예. 그리고 더 좋은 건 네. 야, 너 옛날처럼 밑에 있는 수사관들 마구잡이 지시할 수 있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두 번째 황당한 게 된 명분이에요. 된 명분이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유능한 수사 인력을 모시기 위해서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유능한 수사 인력 가로 열고 검사 가로 닫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 사법관들에게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못 하니까 있는 것만 구대 할수 범죄, 있으니까. 구대 범죄는 할 수 있죠. 구대 범죄는 할 수 있다. 구대 범죄는 할 수 있죠. 예. 지금 검사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구대 범죄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은 네. 게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게시된 사건을 보완하는 예, 건데 그거고. 예. 그는 오히려 범죄에 제한이 없죠. 예.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단 넘어오면 자기가 보안 수사라는 이름을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수사를 게시하는 거는 중수청이 게시하는 건 구대 범죄는 게시할 수 있죠. 그래서 수사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6대 범죄잖아요. 뭐뭐뭐뭐 그렇죠. 등해서 등, 결국은 6대 더 범죄. 넓어지만 예. 9대 범죄인데 만약에 등 해놓으면 또 이것도 막 다 넓힐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보다 더 세진 권한을 검찰이 갖게 되는 건데 과연 이게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냐,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거봐 우리가 하자는 대로 될 거라고 그랬잖아 라는 근데 초반의 얘기가 그대로 먹힌 전체적인 거예요. 구조로 보면 아직 이제 네.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에 대한 얘기는 명시적으로 없는데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는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4월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다는 건데. 검사들이
공소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네. 중수청이 만들어지면서 사법수사관에 수사사법관에 또 검사들이 가 있는 거예요. 네. 얘네들은 구대 범죄를 수사하는 친구들인 거예요. 구대 범죄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부패, 경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내란, 외환,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사실상 중요한 건 다 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면 검사들이 양쪽에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또 유기적인 호흡을 맞추겠죠. 그렇겠죠. 네. 네. 공소청, 중수청. 네, 검사들은 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양대에 나눠져 있으면서 그렇죠. 호흡을 맞추면서 예. 그러면 끼리끼리 짬짬이. 상황과 분위기 봐서 예. 나중에 좀 합칠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네. 예. 너무 비효율적이다. 따로 또 떨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합치는 게 낫겠다. 그 이럴 얘기가 수도 나올 거예요. 네. 예, 합쳐야 된다 결과적으로. 합쳐야 된다. 그리고 그 여론을 보수 언론을 통해서 펌핑을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권 힘이 빠질 때, 그러면 다시 검찰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목표는 이 정부 안의 최고의 목표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을 다른데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양쪽에 나눠서 담아두는 거. 그게 핵심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저는. 그럼 이거 누구냐? 누가 이런 걸 짰냐? 그건 좀 취재해 보세요. 아니 일단은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봉욱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문건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물론 이제 스캔 범죄 때문이긴 합니다만 이례적으로 이번 일본 순방에 대통령을 따라갔어요. 민정수석이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분들은 안 가거든요. 안 가죠. 예, 안 가는데 이분이 이례적으로 왔어요. 뭘까? 어떤 거냐? 그리고 사실은 가장 곁에서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들은 또 부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국무회의 할 때 보는 거고 특별한 일 있으면 만나는 거지만 일상적으로 자주 소통하는 거는 이제 수석들인 건데 봉욱 수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봉욱 수석이 역할을 했겠죠. 네. 역할을 했겠죠. 근데 그 검찰 출신이 민정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한 검찰 개혁은 유언하다. 따라서 비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가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질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거는 대통령 인사권이라서 감히 감이라기보다는 함부로. 감이라기보다는 그런 판단은 대통령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초기부터 봉욱 수석에 대한 우려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물이겠는가? 근데 그런 우려 일단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오광수 수석 뭐 개인 문제로 물러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봉욱 수석이 온 거고 민정비서관도 이태영 변호사인데 이분도 특수통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민정은 검찰주의자들이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주의자들이 검사는 한 번 검사하면 평생 검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될까? 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건 박은정 의원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었던데 결국엔 이 칼이 민주당한테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사람들이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박은정 의원님은 뭐 민주당이 잘못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대대적인 수사가 있을 없는 것도 거다. 만들어낼 거다? 없는 것도 만들어낼 거다. 이제 이런 그 걱정과 우려이겠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지금 수사 재판이 지금 중단돼 있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왜 이런 판단을 하실까? 아니 그러니까 이 판단 자체를 대통령이 하셨다고 보진 마시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안은 아닐 뿐이고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해 나가면 되는 단계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우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해소시켜 나가면서 안을 잘 정리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대통령께서 당에서 수기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은 수기를 하고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는 이것은 정부 입법으로 하고 싶으신 것 같다. 정부 입법 안을 내실 거예요. 왜냐면 어.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의원들이 낸 그 의원 법안들은 지금 다 계류 중인 거죠. 국회에. 그런데 이제 정부안으로 하고. 근데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 안을 같이 동다발로 세트로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4월 되면 이미 지방선거 원님도 막 캠페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다 좀 어려울 텐데. 빨리 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 꼭 선거 일정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공소청과 중수청의 기능이 명백히 정해져야 거기 갈 사람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조직 출범이 올해 내잖아요. 네. 그럼 올해 내에 출범시키려면 누가 가는지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가는 사람이든 갈 사람이든 어떻게 됐든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 알아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라든지 네. 뭐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라든지 네. 중수청의 구조는 2원 구조인지 1원 구조인지 이런 걸 알아야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해줄 필요는 있어요. 예.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죠. 틀린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 일단은 어떤 장관이든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안 맞습니다. 한동훈이 특히 그 말을 많이 했어요.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장관 시절에. 예. 윤석열의 검찰은 다르다 이런 거예요. 전 정권 검사, 현 정권 검사 구분해서. 구분해서. 예. 근데 국가기관은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예. 또는 어떤 법 집행이라든지에 예. 대해서 신뢰를 가져요. 아니 A 때는 가라 그러고 B 때는 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법을 안 지키죠. 어떻게 신뢰? 근데 그래서 장관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래. 정성호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도 잘못된 발언이에요. 예, 원론적으로. 예. 예. 한동훈이 많이 쓰던 말이다. 예. 예. 한동훈도 제가 그거 말할 때마다 제가 간사였을 예. 때 항상 뭐라 그랬었어요. 예, 그럼 하지 말라. 장관이 어떻게 그런 그런 말. 식으로 얘기를 하냐. 예. 그럼 기관이 그러면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면 다 달라지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4년이나 5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예. 다음 4년이나 5년 다르게 살고 뭐 그렇게 돼야 되냐 이거예요. 특히 법 집행을 담당한 법무부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외교 정책도 막 휘딱휘딱 바꿔가지고 지금 상당히 한중 관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런 특히 예. 법적 안정성을 다뤄야 그렇습니다. 되는 부처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경제 정책이나 산업 정책은 바뀌는 게 맞겠죠. 예. 상황이 계속 그렇죠, 바뀌니까 그렇죠. 예. 외교 정책도 외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법을 집행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요소와 평가 요소를 자리 잡아야만 되는 부처에서 전 정권 현 정권 자꾸 나눠서 그러면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법을 지금 지켜봤자 3년 후에는 다 아무 의미도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론적으로 안 맞고 두 번째는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그렇지 않아 왔어요. 네. 정권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판단과 다른 행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 검찰이라고 불러왔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찰 개혁을 그런 이유 때문에 하자고 한 건데 그렇죠. 검찰이 늘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된다라는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틀렸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검찰이 시스템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는지를 보면서 검찰 개혁을 해야죠. 예. 의원님 다음 주 월요일에 이해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있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가셔야 되죠. 8시 정도에는 예. 출발해야 돼요. 예. 이해훈 후보자. 걱정입니다, 진짜. 일일 의혹. 제가 보기에는 거의 SNL 캐릭터가 나왔어요. 야! 어떻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 그 그러니까 강남 지금- 아파트 문제는 강남의 사람들이 벌써 발끈하고 있대요. 그게 시가로 100억짜리인데 이런 사람이 무슨 공직자를 하냐라는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4가지 부류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 카테고리가 이제 내란에 관련된 태도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예. 여러 가지 여론적인 부분이 있어서 사과를 했어요. 이거는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방금 얘기하셨던 갑질. 네. 세 번째가 아들 취업.
집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아들 관련된 거. 관련된 거. 아파트.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아파트 같은 축제. 뭐 비상장 주식을 뭐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든지 예. 아파트를 예. 매입한 경위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봤을 때 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 심각한 상황이어서 청문회 때 제대로 해명이 안 되면 본인이 결단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 결단해야 된다. 예. 그 민주당의 수준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부의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후보 그 공직 후보 인사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걸러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번에는 갑질, 아마 그게 있었을 거예요. 이게 강원식 실장도 도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도전. 네.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도 도전이었다. 예. 그러니까 운동장을 좀 넓게 쓰고 통합하고 하는 목표와 방향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전에도 대통령이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말씀 말씀드렸잖아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전적 시도라고 강훈식 실장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관점에서 좀 봐주실 필요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하다 그래서 서울시 얘기를 못 물어보고 다음에 한번 다음에 더 또 나올게요.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세요. 계속 나오시고요. 하여간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